안녕하세요. 메토잉글리시 소영쌤입니다. 파트 8에서는 관계사라는 것을 배워볼 텐데요. 우선 관계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가셔야 됩니다. 관계, 대명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관계, 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우선 관계 대명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명사 역할을 하는 친구고 관계 부사는 부사 역할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사가 뭔지 부사가 뭔지 알고 있다면 거기에 똑같이 대입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관계대명사를 공부해 볼 텐데요. 관계대명사라는 이름 자체도 생소한데 뭐 주격도 있고 소유격도 있고 우리가 또 목적격이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우선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일단 관계대명사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역할을 멀티로 수행하는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관계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고 대명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대명사는 뭡니까? 그렇죠. 명사를 대신하는 친구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라는 요 친구는 기본적으로 명사랑 똑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명사를 대신하는 건데 이 앞에 있는 관계라는 말은 뭐냐면 관계, 쉬운 말로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 역할도 하면서 접속사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의를 먼저 보시면 관계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도 하고 있고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친구다. 그럼 어떻게 수행하냐?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분명히 문장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이 연관성이 없냐? 그게 아니라 I have a backpack 이라는 문장과 The backpack is small 이라는 두 문장. 즉,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될 때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때 두 문장을 따로 말하면 어때요? 나는 가방 가지고 있어. 그 가방은 작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나는 작은 가방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두 개에서 공통된 요소를 하나만 한 번만 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래서 자, 우선 이 문장 두 개를 분석하고 갑시다. I have a backpack. 나는 가지고 있어 가방을 삼형식 문장이죠. 그 가방은 작아. 가방의 상태, 어떤 성질을 설명해주고 있는 이 형식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온 문장입니다. 두 가지를 합칠 거예요. 어떻게 합치냐면 잘 보세요. 반복되는 명사를 파악해줍니다. 반복되는 명사 누구죠? A backpack. 뒤에도 the backpack. 요 두 개가 반복되죠. 그럼 우선 뒤에 있는 backpack을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그 자리를 그냥 비워두는 게 아니라 관계대명사, 이 대명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를 끼워 넣어서 바꿔줄 건데 백팩이 사물이다. 그럼 우리는 위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복되는 명사가 사람이다. 그러면 who를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 백팩을 빼고 그 자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위치를 넣어주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이 위치는 다시 말하면 대명사죠. 백팩이라는 명사를 대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끼워 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문장이 접속사도 없는데 하나로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위치가 대명사이면서 접속사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장이 나옵니까? 아래와 같은 문장이 나오겠죠? 앞의 문장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I have a backpack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backpack을 위치로 바꾸면서 문장을 합쳤죠? 그래서 which is small. 그런데 그것은 작다라는 문장이 합쳐지면서 우리가 분석할 땐 어떻게 하냐면요. 뒤에 있는 문장을 바꿔서 앞에 있는 문장에 있는 backpack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절처럼 기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석할 땐 앞에 있는 이 I have a backpack 이 문장이 중요한 거고 뒤에 있는 작다라는 것은 백팩을 꾸며주러 조금 축약돼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위치를 세모 표시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접속사는 우리가 세모로 분석하죠. 그렇지만 이 위치가 접속사만 역할을 하고 있냐? 아니죠.
방금 뒷문장에 있는 backpack이라는 주어를 대신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치를 주격 관계 대명사 밑에 한번 써봅시다.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 주어를 대신해서 들어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주, 관, 대의 약자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위치가 주어나 마찬가지니까 그대로 똑같이 원래처럼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우리 여기서 넘어가지 말고 소유격과 목적격을 여기서 같이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의 주격을 공부해 볼게요. 자, 이 문장 보시면 I like the boy 이라는 문장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장 who is handsome 이미 관계사로 바꿨지만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을까? who 대신에 반복되는 말 the boy가 있었겠죠? 그리고 is handsome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문장, 완전히 나뉘어 있는 두 문장에 반복되는 말을 찾으라고 했죠. 뭡니까? 그렇죠. the boy, the boy. 둘 중에 뒤에 걸 지우고요. 반복되니까 생략하고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 지운 말이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위치를 써서 우리가 방금 전에 위치로 바꿨지만 지금은 boy,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who로 바꾼 다음에 냅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앞뒤 두 문장을 연결한다, 합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who가 접속사 역할도 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문장이 I like the boy who is handsome 이라는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두 문장이 그냥 합쳐진 건 아니고 이 뒤에 있는 문장은 앞에 있는 boy를 꾸며주러 들어오는 형용사처럼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해석은 뒤를 먼저 하고 handsome, 잘생긴 그 다음 앞으로 와서 그 남자애를 좋아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분석은 앞은 그대로 해주고 뒤에 있는 who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세모를 한 다음에 대명사니까 뭔가 밝혀줄 건데 지금 주어를 빼고 들어온 주격이죠.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주관대 지읒 기역 디귿을 써주고 나머지 is handsome은 그대로 분석해줍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앞문장의 the boy를 선행사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말 중에서 남아있는 친구, you the boy를 선행사. 앞에 행한다, 행.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다. 선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who is handsome을 우리는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하고 형용사절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더 이상은 완전한 두 개의 문장이 아니라 뒤에 있는 문장을 앞에 있는 boy를 수식하기 위해서 조금 바꿔서 연결해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관계대명사가 주어를 대신해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로 바꿔주고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위치로 바꿔준다. 까지 공부가 되셨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 표의 다음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알려면 또 그 문장들을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쌤이 위에 있는 문장과 유사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여기다가 1번 동그라미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1번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를 공부했고 이번에는 목적격을 먼저 해볼게요. 2번 목적격, 관계, 대명사. 잘 보세요. I like the boy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칠 문장은 뭐냐면 I met the boy yesterday. 나는 그 소년을 어제 만났어요.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개 합쳐볼게요. 여러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반복되는 명사가 뭡니까? The boy인데 이번에는 the boy가 저 뒤에가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뒤에 있는 boy를 일단 뺍니다. 빼고 사람이면 뭐로 바꾼다고요? who로 바꿔줄 건데 이 who가 그대로 이 자리에 남아있으면 안 되고 who는 접속사예요. 문장 두 개를 연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사이로 나와서 문장 두 개를 연결해 줄 겁니다.
그럼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앞은 그대로 두죠. I like the boy. 그리고 who가 사이에서 풀칠 딱 해주고 남은 것들을 써주는데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The boy는 지금 뺐으니까 I met yesterday 얘네가 남았죠. 순서대로 써줘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석 일단 해보면 I like the boy 그대로 두죠. 그런데 who가 이번엔 주어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까 I met the boy 이 친구를 뺐기 때문에 얘는 삼형식 동사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를 대신하고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세모해요. 접속사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목관대라는 약자를 써주고 목적어가 빠졌지 나머지 I met yesterday 그대로 있으니까 나머지는 주어, 삼형식 동사, yesterday 시간부사 이렇게 그대로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I met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대신에 who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빼고 들어가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경우 똑같이 앞에 있는 the boy라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를 써주거나 또는 whom 이렇게 m 넣어도 괜찮아요. who 또는 whom.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이나 동물일 때는 주격과 똑같이 위치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 대명사란 무엇이냐? 앞에 문장 똑같아요. I like the boy. 뒷문장에서 누굴 대신하냐에 따라서 그게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소유격이냐로 바뀌는 거죠. 뭐가 합쳐질 거냐면 여러분이 어제 예를 들어 교회에서 어떤 남자애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소년의 머리카락이요. 빨간색인 거예요. 한국인은 아니겠죠? 그랬을 때 반복되는 말 찾아보세요. The boy하고 the boy. 오케이.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The boy's hair. 이렇게 the boy에 이렇게 스가 붙어서 해석을 했을 때 소년의 머리카락이죠. 소년의. 자, 누구누구의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대명사 명사 파트 배울 때 소유격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은 그 소년의 소유니까. 뭐뭐의라고 해석될 때는 이 보이를 who나 위치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자 위로 표로 올라가 보세요. whose로 바꿉니다. whose로 바꿔줘요. 그러고 나머지는 똑같이 붙여줍니다. 그럼 어떤 문장이 나옵니까? I like the boy. 그 다음 the boys가 whose로 바뀌었고 hair is red는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분석해보면요. 설명식의 목적어. whose는 어쨌든 문장 2개 붙여주고 있으니까 세모해주는 거 맞고 이번에는 주관대, 목관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때 소년의 라는 말을 바꾼 whose는 here를 꾸며주기 때문에 here로 화살표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주어, 비동사, 주격보호까지 분석을 해줍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소년의 라는 말을 whose로만 바꿨기 때문에 뒤에 머리카락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소유격일 때는 관계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형용사만 대신하고 있습니다. 소유격 관계 형용사라는 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위로 표로 올라가 보면요. 반복되는 말이 이번에 뭐뭐의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소유격일 때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ose, 사물 동물일 때도 whose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of 위치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른쪽 요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치트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that이라는 친구인데 that은 주격과 목적격에서만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뭐 상관없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 대신 통틀어서 그냥 that으로 딱 쳐버려도 되는 거고 목적격 요 자리에
대신 통틀어서 대수로 바꿔서 넣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선 주격과 소유격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여기 나와 있죠. There are many people. 그리고 many people want to see her.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보길 원한다. 많은 사람들 두 번 반복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앞에 있는 many people 줄치고 뒤에 있는 many people 줄치고 뒤에 있는 many people 지우면서 주어 자리에 있는 친구 바꿀 때 주격 관계대명사 사람이니까 who를 써준 다음에 who를 기점으로 두 문장을 합쳐줍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There are many people. 그리고 이 many people 사라지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렇게 who로 바꿨습니다. who, 그 다음 나머지 쭉 want to see her 이렇게. 그런데 해석할 땐 잘 보세요. 그녀를 보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즉 이 who부터 나와 있는 관계절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 앞에 있는 명사로 가주는 거죠. 그녀를 보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자, 분석해 봅시다. there be 구문 우리 뭐뭐가 있다. there 묶어주고 일형식 여기가 바로 주어죠. 그리고 이 who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모해주면서 주관대라고 써주고 want 삼형식 투부정사가 목적어인데 안에서 한 번 더 그녀를 본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관계대명사절에서 관계대명사가 소유격 역할을 한다. 자, 문장으로 다시 확인해 볼게요. I met a man. 나는 한 남자를 만났다. His son was a painter. 그의 아들은 화가였다. 잘 보세요. 반복되는 말 뭐죠? 남자인데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의 아들이니까 his까지만 앞에 있는 man하고 같은 사람을 가리키죠? 그런데 his를 빼려고 보니까 his가 해석이 그의예요. 그의. 누구의. 소유격. 그러면 요건 어떻게? 사물, 사람 상관없이 who's로 바꿔주고 두 문장 싹 합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his만 뺐더니 who's로 바뀌었고 문장이 하나로 붙었죠. I met a man whose son was a painter. 아들이 화가였던 한 남자를 만났다 라고 뒤에 먼저 해석하고 앞으로 와주고 앞문장을 그대로 분석해주고 앞문장이 주절입니다. 주요한 문장이고 뒤에서 whose 세모해주고 son으로 화살표 한번 하자 그랬죠?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아들을 꾸며주니까 아들이 주어 was a painter 이렇게 수식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사실 소유격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뒤에 his son 아니면 여기 이렇게 son 이렇게 명사가 들어와줘야 되는 겁니다. 관계 소유격 뒤에 명사가 또 와야 되는 거죠. 자, 우선 여기까지 공부를 해주시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내가 관계대명사를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격, 목적격, 소유격으로 두 문장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해석과 분석까지 같이 갈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안 되는 게 있다. 쌤한테 무조건 물어보세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열심히 해봅시다.